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때 친구들과 부산에 있는 송정 민박집에 놀러가서 직접 겪은 이야기다. 어느 한여름 성수기 때 여유가 없었던 나는 친구 3명과 함께 가까운 송정이라도 갔다 오자며 무작정 차를 타고 송정으로 향했다.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집이 부산인지라 널린 게 바다였고 그나마 송정은 잘 알려진 곳이라 거기라도 우리는 너무 설레었고 기쁜 마음으로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때가 때인지라 민박집, 콘도, 횟집까지 빈집이 없었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판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이리저리 갔다 오더니 민박집을 구했다며 소리쳤고 우리도 그 친구 놈이 대견하다고 소리치며 그 민박집으로 향했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마지막 남은 방이라며 그 방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머니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아이러니하다. 그 아주머니께서는 다른 일로 바쁜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그 방으로 안내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는 게 너무 역력해 보였다. 우리는 성수기 때 남자 4명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구했다는 것에 기뻤고 그 방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너무 지쳐 있어서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여관처럼 일렬로 있는 여러 방의 맨 끝방. 우리는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계곡 동굴에 들어온 것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쏟아졌고 우리는 순간 몸에 닭살이 돋았다는 걸 느꼈다. 그때 우리 모두 순간 당황했고 할 말을 잃은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던 중 선풍기며 에어컨도 필요 없겠다는 친구 놈의 장난스러운 말에 나도 동의하며 우린 방으로 들어갔다. 집의 구조는 정말 좋았다. 허름해 보이던 민박집에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고 얼핏 보면 무서울 듯한 풍경화와 선풍기, TV, 작은 싱크대 등 민박집 치고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일단 나는 좀 씻어야겠다는 생각에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은 변기, 세면대, 거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설도 최근에 다시 했는지 모두 새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화장실이 정말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했던 표현할 수 없는 찝찝함과 오래 있기 싫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 얼른 씻고 나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고 대충 샤워를 하려고 샤워기를 드는 순간 샤워기 물을 트는 곳이 2군데임을 발견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나 했지만 너무 대충 바른 시멘트와 급하게 수리한 것 같은 화장실 전반적인 분위기에 굳이 다 드러내고 고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잠깐의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샤워를 하고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하는데 기분 탓인지 자꾸 욕실 안에 나 말고 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고 다급히 화장실을 나가려는데 화장실 문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문과 손잡이까지 새 것이었으며 이 찜찜한 기분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민박집은 그런 화장실과 욕실이랑은 안 어울릴 만큼 좀 허름한 곳이었기에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그렇게 친구들이 다 씻고 나서 우리는 간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야기 끝에 귀신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이 민박집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전부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들어올 때의 섬뜩함과 특히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빨리 이 민박집을 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건 생각일 뿐 우리는 만취한 상태였고 그렇게 하나둘씩 잠이 들기 시작했다. 새벽 무렵 몇 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해가 뜨지 않던 그 무렵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터라
화장실이 급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화장실 문을 여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나는 급해 죽겠다고 빨리 나오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노크를 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노크를 하고 안에 누구냐고 물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난 친구들 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잠든 거라 믿고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짜증이 날 대로 났던 나는 급기야 문 쪽으로 달려가 형광등 불을 켰는데 그대로 얼어버려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 3명이 전부 다 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미친 듯이 친구들을 깨웠다. 친구들은 비몽사몽 일어나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몇 분 뒤 정신을 차린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이차저차 설명을 하는데 친구들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다. 친구 2명이 자기도 자던 중에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났지만 화장실 문이 닫혀 있길래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대충 볼일을 보고 들어왔다고 했다. 물론 친구들은 방에 불을 켜지 않았기에 당연히 화장실 안에 친구가 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우린 일제히 짐을 챙기고 민박집을 나왔다. 무작정 송정 바닷가로 향했고 넓은 바다를 보는 순간 조금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바닷가 백사장에 앉아서 한숨 돌리고 있던 찰나 한 친구가 하는 말에 우린 넋이 나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자기가 어제 샤워를 하고 찜찜한 기분을 느끼며 나가려는 순간 화장실 문고리를 보게 되었고 그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그는 장치가 없었다고 한다. 보통의 화장실은 그런 문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계속 돌려도 보고 했었다고 한다. 그렇게 우린 돈이 트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며칠 동안 평생 눌려보지도 않는 가위를 겪었고 그 민박집에 대한 찜찜한 기분은 계속되었으며 또 궁금하기도 했다.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뒤에 아는 형이 송정에서 회를 사준다는 말에 나는 형과 송정에 있는 형이 잘 안다는 횟집으로 갔다. 횟집은 생각보다 손님이 없었고 한참 회에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 민박집 일이 생각났다. 그 형을 놀라게 해주려고 한참 그 이야기를 하던 도중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서빙을 하던 그 횟집 아주머니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작년 이맘때쯤 그 민박집에서 잔인한 살인사건이 났었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묵었던 그 방이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어떤 중년 커플이 그 민박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남자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혹시 화장실 열쇠가 있으면 달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냥 열쇠를 줬다고 한다. 그 남자는 여자를 화장실에 3일 정도 감금시켰고 죽을 정도로 폭행을 했으며 다음날 샤워기 줄로 목을 졸라 죽이고 나머지 날 동안 방치해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 방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기에 주인 아주머니는 사람이 죽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성수기였기에 워낙 바빠서 그 여자의 행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을 터. 그 남자가 떠난 뒤에 방 청소를 하러 간 집주인분이 그 시체를 발견했는데 상태는 잔인하기 짝이 없었으며 그 여자가 목이 졸려 죽는 순간에도 문을 열려고 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한다. 그렇게 사건이 소습되었지만 유독 그 방에서만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 잠금 장치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이 횟집 아주머니께서도
그 민박집에서 자고 회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한테는 항상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민박집은 그 사건 후로 그 방에는 연인이나 여자들끼리 놀러온 손님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